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10월 4일이에요. 천사데이입니다. 전사데이. 네, 1004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 들어보셨죠? 나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요즘에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한창인데요. 좀 보고 계신가요? 띄엄띄엄 보고 있어요. 네. 또 얼마 전에 그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이 탁구에서 이 남북 대결 끝에 금메달을 획득한 이 전지희 신유빈 선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띄워보. 네. 저거 보니까 네. 하여튼 저 추석에 네. 정치 뉴스는 재수가 없었고 네네. 저런 거 보니까 네. 기분도 좋고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그쵸.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 전지 신유빈 네. 두 아름다운 우리 선수들 네.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신유빈 선수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5살 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탁구 신동으로 나왔었대요. 저렇게 네. 어? 네, 그런데 너무 대단해요. 잘 성장해서 최연소로 그 국가대표를 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고등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지금 19살이라고 합니다. 네. 멋져요. 네. 우리 그 전지 선수는 네네. 중국에서 네. 귀화한 선수인데 네,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이 뭐가 위대하냐면은 네.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한 번 자빠졌다고 영원히 못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전적으로 동의는 좀 어렵지만 네. 어느 정도 네. 가능하다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전지 선수는 그 중국에서 네. 하여튼 올라설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기화했는데 네. 한국의 이런 시스템 속에서 네, 하여튼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 네. 하여튼 이런 청소년들 세레머니 하는 거 보면은 네. 이런 올림픽을 즐기는 것 같고 대단히 당차고 네, 맞아요. 포부도 좋고 네. 하여튼 대견하고 아름답고 하여튼 멋있었습니다. 네, 선수들의 도전이 굉장히 또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뭐 국가대표 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저렇게 다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뭐 그렇죠. 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들이죠. 네. 우리들은 북한을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거기는 북한은 저는 뭐 별 신경을 안 쓰니까 네. 하여튼 대단하고 정말로 훌륭하게 잘 큰 것 같아요. 우리 신유빈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구하면 또 대단했죠. 예, 대단했죠. 이 또 저 축구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예. 이 중국하고 했었는데 네. 8강전이었죠. 네. 근데 2대 0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한국이. 우리들은 이제 2대 네. 0이라고 2대 빵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이 초반에는 이 5만 관중이 다 이 중국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요라는 그 응원 구호와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소란을 피웠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이제 두 골을 넣는 순간 이제 이 도서관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짜요가 사라져 잠잠해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별명이 항저우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킥을 넣었던 홍현석 선수도 살짝 도서관 같았다. 아니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멋져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스포츠는 네. 그 공정한 룰에 의해서 열심히 그쵸. 하니까 그 네. 결과가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자꾸 여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가 네. 축구 때 설렁설렁 뛴 거를 네. 중국을 존중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야. 아니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그쵸. 누구를 존중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가 있나요? 아니 꼭 중국 축구 선수가 존중받아야 되나요? 뭐 아프리카 선수가 존중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네. 이렇게 중화주의 사상이라든가 네.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네. 어떤 뭐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죠. 축구는 축구로서 얘기를 해야지. 네. 저렇게 나가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대국이.
근데 사실 보통 사람이면은 누가 나를 상대로 저렇게 설렁설렁 뛰면은 자존심 상해서 더 열심히 나를 이렇게 못 들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이강인이라고 설렁설렁 뛰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공격수는 한 순간에 그 힘을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그쵸. 계속 뛰면 안 되고 그래서 설렁설렁 하다가 기회가 오면은 네. 맹수처럼 그거를 잡아서 그쵸.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이 용수철처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구의 기본을 모르고 네. 마치 자기 나라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평가는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네.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쵸. 우리 축구 멋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관중이 많은 속에서도 이렇게 조용하게 경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워요. 원래 중국 분들 조금 시끄럽지 않나요? 아, 우리 식당 가보면은 엄청나게 네. 시끄럽거든요. 근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게 도서관처럼 조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도 한일전도 있고 막 그러지만 네.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보고 우리도 배웁시다. 네. 중국 따라하지 말고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면은 네. 그런 격려도 해주고 네. 뭐 필요한 비판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네. 여기다가 국가관이나 이념 넣어서 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 경기 중에 또 굉장히 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응원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응원 칸에서 이 중국을 응원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최대가 9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는 사실 저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중국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을 저는 잘 안 봐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음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중반이었을 때 56대 44%였고 이렇게 90%가 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92%, 98%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여기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게 뭐냐면은 네. 사실은 우리들은 중국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이웃 국가에 대해서 설리 누호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자꾸 자기가 높은 산봉이라 그러고 주변 국가를 무례하게 오히려 자기가 한게 주권을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행동 네. 자체가 눈살을 찌푸르게 해서 이러는 것이지. 네. 우리가 이웃 나라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번에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냐면은 이게 이 댓글 놀이터 된 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가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네. 중국의 사실 암묵적인 지시 네. 어떤 조직화된 지시하에 저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계적 장난 그러니까 저기는 100% 그렇다는 게 매크로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네, 옛날 그쵸. 그 누구죠? 김기도지사 김경수 김경수, 이런 드루킹. 것처럼 예. 댓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네. 민주주의 자유민주 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을 군중 심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이런 경우를 봐갖고 저강도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침탈. 저강도 침탈 네. 꼭 핵이라든가 총으로만 침탈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숫자를 보고 나서 그 여론 조작도 굉장히 있겠다. 내 뉴스 댓글을 보면은 이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것 같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댓글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저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또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중국 네. 같은 경우가 그 유엔 그 안보리 이사국이잖아요. 네네. 그럼 세계 지도 국가인데 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네. 통념 이런 건 지켜줘야죠. 네, 이걸 맞습니다. 지키지 않기 네. 때문에 인류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 크다고 힘으로 너무 위협하면은 그거는 문명 국가가 아니고 깡패 국가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인데 네네. 예를 들어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서도 중국이 자꾸 이렇게 저강도 침략을 했다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 항의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런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 설리 누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네. 수사하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이제 속보가 떴어요. 아,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조사를 했는데 네. 99.8%가 해외 매크로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매크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가 이 대책 TF를 구성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저건 매크로고 네네. 해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는 어디냐? 네. 아니 중국 응원이만 하면 당연히 중국이지 어디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죠. 네. 자꾸 저런 사태가 나타나면 저 피해를 누가 입는지 아세요? 누가 한국에서 열심히 네. 일하는 중국 그 죄 없는 교포들이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수치스럽고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렇게 좀 무례하고 어떤 네.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비신사적인 행위 이런 경우는 문명 국가가 네. 할 일이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저게 위험한 거는 이게 총선이나 선거 때 저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저게 100% 네네. 아니 저 한중 축구도 그랬는데 선거 때도 당연히 저러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대선 때도 신당님이 저런 식으로 또 여론 조작했었지 않습니까? 대선 며칠 전에 굉장히 또 크게 여파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김경수도 네. 있고 저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네. 저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 네. 이것은 정말로 비신사적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 그 과방위 의원이죠 박성중 네. 의원이 우리나라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중국 IP를 우회해서 국내 내부에서 작업하는 북한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 좀 가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남의 나라에 네. 이렇게 내정 간섭해서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거는 네. 저강도 침략이라 그래가지고 네. 중국이 1대1로도 하고 호주, 캐나다, 독일, 특히 한국 이런 데 계속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것을 놔두면은 대선, 총선에도 반드시 이런 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네. 지방자치 선거에 우리가 그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가 90%인데 우리가 이 정말로 문명 국가에서 선거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꾸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비신사적인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독일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 또는 이제 미국까지도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이제 드러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저희 총선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을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좌음이라 그러더라고.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사실 네, 네. 포털이 묵인 방조해가지고 네네.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다. 네.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음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을 왜 안 망하나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봐서 안 망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아니 지방에 네. 있는 대학들도 잘 안 망하는 게 네. 중국 유학생들이 어마무시하게 가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교육 정책의 수요가 네. 그 뒤틀리는 거죠. 그 왜곡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중국어로 강의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한국에서. 우리가 중국을 네. 뭐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최소한 국가 대 국가라면 어떤 신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비신사적으로 네. 하고 저강도 침탈을 통해서 자국의 정치적 이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 네. 이것은 틀린 거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또 축구에 관련된 겁니다. 네. 재밌어요. 네, 북한에서 얼마 전에 북측이라는 표현, 북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축구에서 이 북한과 한국이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과 괴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보시면, 이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조선국이라고 불러줍시다. 조선국이 저는 맞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좀 고상한 것 같고 빨갱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 아니 그 네. 자기네 이름은 불러줘야지. 아 그래 저게 괴뢰가 뭡니까? 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좀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어제 그제 일본과 북한의 그 축구 경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북한 선수가 일본의 그 스태프한테 물병을 빼앗으면서 이 손찌검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그 네. 장면을 봤더니 네. 이렇게 막 협박을 때릴 듯이 네. 해다가 물병을 채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마시더라고. 째려보면서 마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노상강도예요, 강탈. 어떻게 그렇게 미개한 행동을 이 국가 무대에서 아니, 세계 무대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막 그 심판 두드려 패려고 그러니까요. 심판 엄청 쫄더라고. 좀 야.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네. 내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하고 이 한민족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게 아마 네. 졌으면은 혹시 네.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 네. 뭐지 그 인민재판 받고 네. 징계 받을까봐 네. 거기서 개꼬장을 펴가지고 그래도 북조선 전사에 네. 결기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생존의 몸부림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느낌도 아니 살짝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게 일본에서도 이제 분석을 내놓았는데 역시 이 그 이기고 짐에서 승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다. 돌아갔을 때. 돌아가서 그래서, 니네들 네. 저렇게 싸워서 저놈들 매우 철학을 모는 네, 그래서 이 노동 단련대에 끌려갈 수도 있어서 저 사람들이 예민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싸웠고 네. 상대방이 잘못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필을 했다. 이렇게 네. 함으로써 노동 단련대 네. 이런 데 안 끌려가고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 네. 정말로 스포츠 정신 우리가 모두가 즐기고 네. 함께 기량을 겨루는 이런 축제가 네. 그쵸. 저렇게 살벌한 무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얼굴이 굉장히 침울해요.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금메달을 못 따면은 막 그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했었잖아요. 세계에서 네. 동메달만 따도 세계 굉장히 세 잘하는 번째 건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한국도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아, 모습을- 요번에는 좀 그런 게 네. 있었죠. 그 남자 롤러 스케이팅에서 그 뭐지? 경기가 네. 끝나지 않았는데 세러머니 해다가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금메달 놓쳤는데 네. 그래도 네. 그 선수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럼요. 뭐? 그 본인이 가장 아쉽고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본인이 또 군대도 가야 된다는데 네, 이렇게 그쵸. 너무 그런 선수 뭐라 그러지 말고 은메달도 네, 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좀, 많았죠. 네, 안타깝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뢰라는 표현이 북한 사전에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자들의 정치적 집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을 비난하거나 선전할 때 썼던 그 표현인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괴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꼭두각시다. 네.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래서 그쵸. 네. 괴뢰라는 뜻은 이 세계 악의 축은 미국이고 네. 그 남한은 대한민국 미국의 점령지 식민지이다. 고로 네. 그 점령지 식민지 있는 정부는 네. 괴뢰 정부다. 이런 게 우리 김정은의 논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북로남불인 게 본인들은 이제 북한이라고 표현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데 정확한 국가명을 불러야 된다.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 괴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죠. 네. 저 사람들이 언제 이성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